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상님 네. 잘 지내셨나요? 오늘 뭔가 바빠 보이시던데요. 오늘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여러 개 일을 한 번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막 멀티태스킹을 하셨나요? 엉망진창이 돼서 네. 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하셨군요. 네, 둘 다 놓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뭔가를 하는 거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네? 제가 은근 좀 뭔가 약간 컴맹인 것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하. 온라인으로 뭘 해야 되는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좀 헤매다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제 코로나는 좀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쵸?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억제를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외국은 지금 아직도 난리죠.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외국에서 저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뭔가 방역체가 좀 뚫리고 그게 뭔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다면 뭐 안심할 수는 없는 사태이긴 하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뭐 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더 답답한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워낙에 집에서 잘 놀아가지고 사실 네. 이 주말에 나가서 놀지 못해서 뭐 아니면 시내에 나가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보면 좀 네. 지금 싱가포르이 난리가 났죠. 그 얘기도 맞아요. 하고 네. 싶었어요. 그 계약을 강행을 했다가 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강행을 했다가 네. 집단 감염이 몇 개가 일어나가지고 그 황급히 이제 다시 휴교를 내렸다고. 네. 하루에 지금도 200명 정도 거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온라인 계약이 더더욱 이제 연장이 되는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온라인 계약이 확정이 됐죠. 그쵸? 지금 고3이랑 중3은 4월 6일인가? 네. 부터 온라인 계약 시작했고 네. 다른 학년도 지금 시작한 걸로 아는데 네. 저희 대학도 온라인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5월 며칠까지 지금 온라인 계약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연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야 사실 뭐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는 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는 게 각자의 집이나 방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제 수업의 질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이 그런 온라인 수업의 제반 사항들을 좀 챙겨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본인의 일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전자기기의 유무 같은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어떤 환경, 그러니까 그런 네. 기술적인 환경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 학교에서 편차가 클 거고요. 조중고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태블릿을 지원을 하려면 엄청 돈이 들겠네요. 뭐 학교를 통해서 네. 뭐 몇만 대를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몇만 대로 안 될걸요? 안 되긴 하겠죠.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문제가 네.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컴퓨터는 뭐 보통 가정에 있어봐야 한 대 정도 있을 텐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조금 이따가 더 해보고요. 일단은 저희 댓글 네. 소개를 조금 해볼게요. 네. 사실 그 먼저 하려고 한 게 별로 댓글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희 네. 소중한 구독자님들이 네. 댓글을 좀 남겨주셔서 네, AZSPD님 역시 저희 지난화 전염병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컨테이전과 아웃브레이크를 다뤄본 방송에 대해서 5천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저희 둘 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입니다라고 네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AZSPD님은 원래 직귀신인데도 재택근무가 5주째 지속되다 보니 살짝 지치는 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사실 저는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저는 네. 너무 행복해요 요즘.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도 돼서. 네. 네. 그러시겠죠. 네. 네. 아침 수업 가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데 온라인 수업 다 녹화 수업이다 보니까 네. 원하는 때에 들어도 되고. 음. 네. 저녁 먹고 니지마키 들어도 상관없고. 저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조금 하다가 이제는 계속 그냥 출근을 하고 있는데 재택을 하니까 가장 좋은 건 화장을 안 해도 된다는 거? 네,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을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어서 약간 그 사회적인 의무로서 마지못해 한다는 그런 네. 스타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해서는 지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너무 좀 의미 없는 것 같고 귀찮고 상당히 그랬었는데 그게 없이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출퇴근 시간도 아껴지고 하니까 그건 참 좋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AZSPD님이 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시고 살아있는 시체들의 탄생이라는 로메로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이름이 참 좀 센스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댓글이 조금 이제 많이 달아주셨는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막 추천을 해주셨어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그 다음에 허버트 조지 웰즈의 소설인 모르 박사의 섬, 뭐 이런 것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 유튜브 댓글은 청취자분들도 가셔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단신을 다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코로나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을 네. 맞아서 김인숙 소설가 분이 네. 이제 세계대전 Z 그리고 월드워 Z를 그 소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월드워 Z를 제가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사실 네. 스토리가 좀 가물가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네네. 세계대전 Z가 원작 소설이고 월드워 Z가 이제 브래드 피트 주연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소설을 봐도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이제 인터뷰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서사를 이제 뭔가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하나씩 인터뷰를 하는 약간 다큐멘터리식이라고 제가 해야 읽었었는데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고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기사들은 그 기사들을 이렇게 추려낸 거 뭐라 그러죠? 그 기사 오리는 걸 뭐라 그러죠? 스크랩이요. 네, 스크랩 같은 형식이고 뭐 미국에서 일어난 일, 뭐 그다음에 저기 어디냐? 한국? 이스라엘, 북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네. 일, 북한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 나와요. 영화에 보면은 북한 나오잖아요. 네. 그 좀비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려서 사람을 뭐 무섭게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쵸. 저 소설에서는 중국이 뭐 발병
근원지인 걸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네. 뭐 7명이 회의를 하는데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면은 한 명은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무조건 내야 되는 뭐 그런 회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회의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 벽을 만들잖아요. 네. 나라를 둘러싸는 그 벽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대전차 무기 같은 게 이 좀비한테는 소용이 없다더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존자들이 구전으로 전하는 그런 좀비 전쟁의 이야기인데 유엔의 전후조사위원회 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화자가 그래서 이 위원장이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요소에 가려지지 않은 분명한 사실과 수치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화자가 그거에 좀, 반대를 하면서, 네. 하지만 이 인간적인 요소야말로 우리를 과거와 강렬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의 김인숙의 조용한 이야기, 월드워 Z를 다시 떠올린 이유라는 칼럼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좀 서사적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네. 서사적으로 전개가 되고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보고서 같은 느낌이 있고 네.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는 거를 좀.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저희가 했나요? 안 안한 했으니까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처음 나왔겠죠. 그 코로나 사태로 말레이시아가 봉쇄가 됐었는데 여기에 콘돔을 생산하는 공장이 엄청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전 세계 콘돔 생산량의 20%를 생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제 생산 재개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생산 재개를 하긴 했는데 이 부족해진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개월 동안 물량이 부족할 것이고 특히 에이즈 예방 같은 목적으로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공급하는 그 양이 부족할 것이 좀 걱정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 예상하지 못한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슬슬 그 쿠팡 배송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다 매진이 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는 좀 덜해지지 않았을까요? 한창 때는 이제 그랬었죠.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그게 많아졌다고 그러던데요. 그 물량이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네. 왜 그러죠? 왜냐면은 그 봉쇄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네. 점차 이게 그 집에 계속 있으면서 먹을 거를 뭐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던가 이런 게 좀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랬겠죠. 근데 요즘은 좀 초반에는 네.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네. 점점 장기화가 되니까 더 많이 사기 시작하고 그래서 좀 매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하긴 그러네요. 그 시장 같은 데 가도 이제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긴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깥에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간 활동이 줄자 지진도 줄어들었다라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지구에 충격을 주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지진의 진동 주기가 크게 낮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공기도 깨끗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어디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 프랑스였던가 거기 사진이 진짜 변화가 로스앤젤레스였다. 로스앤젤레스가 네. 공기질이 진짜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뿌연 스모그가 가득했었는데 파란 하늘이 지금 보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공기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중국이 원인이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공장이 멈추면서 우리가 이제
먼지가 덜 날라오게 됐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세먼지가 있기 전에도 계속 매년 황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황사도 이번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네요. 황사는 그냥 자연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것까지 이제 깨끗해졌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3월 28일에 이미 지나갔지만 피아노 데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유명 피아노 연주자들의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연주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라이브로 봤었는데 중간에 조성진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키신이라고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분도 막 나오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제 중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폰카로 해가지고 되게 캐주얼하게 이제 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 좋은 카메라로 해가지고 딱 연출 딱 해가지고 하고 그런 게 다 이제 달랐는데 그 집이 딱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나, 뭐 이런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캐나다 피아니스트는 자기 집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집도 아주 멋있고, 진짜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장작에 타고 있고, 그래서, 와, 그 분위기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네, 댓글로 사람들이.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댓글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전 세계에 그냥 방영되는 건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상님 적어주신 것처럼, 네. 그, 뮤지컬? 저는 오페라 봤거든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이제 매일 한 편씩 무료로 공개를 해가지고 봤었는데, 오페라도 정말 종합 예술이고 참 대단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뮤지컬의 원형이 된 게 오페라일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페라도 상당히 이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고 감동적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공연도 독일의 어떤 그 베를린 빌에서 네. 했었죠. 근데 저는 초반에 들어갔다가 너무 이제 버퍼링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군요.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사실 4월이 과학의 달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4월 되면 과학 글짓기 대회, 과학 상상화 그리기 막 이런 거 했던 기억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렸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4월이 되면은 과학 축제를 창의재단 주최로 하는데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온라인 과학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ienceall.com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과학 축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거의 다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온라인 투어. 네,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거죠. 뭐 랜선 과학관 투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언스 토크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지방러들한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이제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이제 공평하게 라고 해야 될까요? 모두 다 같이 뭐 이걸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구과제 평가도 다 화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편하죠. 네,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데 네, 작품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작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 정말로 팬이 많은 작가분이죠. 정세랑 작가님의 목소리를 드릴게요. 준비해봤습니다. 공상님 그 찻잔 넣을 때 좀 살살 놔주시겠어요? 네,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감. 네. 그 정세랑 작가님이 약간 덕후들의 여왕이 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분 팬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어떤 특정 소설가의 팬이 이렇게 뭔가 많은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정세랑 작가님은 유독 이제 뭔가 골수 팬? 뭐 코어 팬층이 상당히 있고 탄탄하게 있고, 또 이제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좀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그래서 정세랑 작가님 책을 어떤 작품이든 하나 읽어보시면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진 그런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세랑 작가님은 좀 판타지나 로맨스 뭐 이쪽 소설을 많이 쓰시는데 SF도 간간히 쓰셨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쓰셨던 SF 작품을 모아놓은 게 이번에 나온 다생본 목소리를 드릴게요입니다. 그래서 SF 단편집이기 때문인지 아작 출판사에서 SF 많이 출판하는 아작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주 한 10년 정도 텀으로 네. 그 안에 이제 발표된 작품들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딱히 이제 시간 순서대로 배분이 된 건 아닌데, 뭐 읽으면서 그렇게 뭔가 위화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일관성 있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 책 자체는 2020년 1월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한참 화제가 되었는데, 저희가 약간 뒷북을 치는 거긴 하지만 저희 방송으로 인해서 또 모르시던 분들은 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세랑 작가님 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공상님은 이 책 말고 정세랑 작가님 책 읽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른 건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러신가요? 저는 이 작품으로 처음 접했고요. 저는 정세랑 작가님을 처음 접한 게 약간 간증하는 느낌인데, 네. 저는 이분을 이렇게 접했습니다만 그 피프티 피플이라는 책으로 처음 접했어요. 이 책은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도 최애로 꼽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약 50명이 등장하는 군상극이에요. 근데 이 50명이 뭔가 그 일부분씩이 이제 조금 이어져 있는 거죠. 약간씩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냥 A라는 사람의 일화, B라는 사람의 일화 이렇게 짤막짤막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은 뭔가 커다란 줄기가 보이고 뭔가 이어지는 그런 말 그대로 군상극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나 좀 그 마음 아픈 그런 사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다가 보면은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그런 인간 참가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피프티피플은 단편이죠, 이것도? 장편입니다. 장편이요. 그러니까 그 한 챕터가 되게 짧은데 50명의 그 일화가 나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짧긴 한데 그 모두가 이제 합쳐져서 한 이야기가 되는 장편 소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 이만큼 가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만큼 가까이는 상당히 좀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좀 스포를 하자면 조금 결말도 우울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조금 마음이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원래 해피엔딩보다 새드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 안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상당히 다 이제 매력적이고 좀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그 우울한 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질척거리는 그런 우울함이 아니고 약간 산뜻한 우울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작가님 특징이 좀 아주 심각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심각하고 네, 진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될 것 같은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산뜻한 터치로 다루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가볍게 다룬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사실 어떤 큰 일을 겪어도, 예를 들면 나의 뭐 가족이나 지인이 세상을 떠났다 이랬을 때 상당히 이제 상처를 받고 크게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영화나 이제 어떤 소설 작품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과장된 그런 슬픔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슬픈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담담한 그런 느낌으로 잘 풀어내세요. 그래서 더 와닿는달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가까이도 너무 좀 좋아하는 그런 책이고요. 이것도 장편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사 안운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약간 테마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은영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보건교사, 그러니까 보건 선생님인데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령 현상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옴니버스식 그런 이야기라서 사실 이 똑같은 이 등장인물을 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 옴니버스식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후속편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그런 시리즈 물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게 보면서 진짜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으면서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게 거울에 단편이 하나 올라가 있네요. 관련된 단편. 사랑의 젤리피쉬라는 단편이 올라가. 네네네. 맞아요. 네. 젤리피쉬가 그쵸. 젤리피쉬라는 별명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은 상당히 좀 특이한 것 같은데 가만 보면은 좀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런 포인트들을 정말 잘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해파리도 가만 보면 좀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 제가 영업은 그만하고 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은 단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편이 네. 실려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 좀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다 다뤄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내용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보면서, 네. 일단은 혹시 공상님은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리셋이랑요 있어요. 네. 리셋도 괜찮았고요. 거의 그 지훈님이랑 토끼님이랑 네.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리틀 베이비 블루필 이것도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그다음에 표제작인 목소리를 드릴게요. 이것도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이 정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세 편이 되게 재밌었는데, 네. 그래서 그 세 편은 좀 더 길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편을 먼저 얘기할까요, 그러면? 좋아요. 네. 우선 리셋 얘기를 해보죠. 네.
리셋은 2017년에 발표를 하셨다가 네. 그 후의 얘기를 또 2019년도에 발표를 하시고 그걸 합친 단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남쪽으로 걷기로 했다, 북쪽으로 걷기로 했다, 동쪽으로 걷기로 했다, 서쪽으로 걷기로 했다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앞에 두 개는 2017년에 발표를 하셨고 뒤에 두 개는 2019년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앞에 내용은 좀 더 뭔가 어둡지 않나요, 좀? 네, 그렇기도 하고 좀 그냥 담담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네. 느껴졌다면 뒤에 있는 거는 좀 더 어드벤처스럽고 그죠. 좀 진취적이고 그런, 네, 좀 그런, 더 모험 뭐 네, 이런 느낌. 분위기가 좀 다르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리셋은 뭐 한마디로 거대 지렁이들이 지구를 침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지렁이들을 뭐 맞서 싸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지렁이들이 침공을 해서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다음의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뭐 그렇긴 하죠. 네.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진 않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의 아포칼립스물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 편은 좀 분위기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제 그 참사가 일어난 직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멸망하나 보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들이 자기가 느끼는 바 뭐 이런 거를 이제 담담히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 두 번째가 남쪽으로 가는 거였던가요? 그 종자 보관소로 향하는 네.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남쪽이 처음 나온 거였고요. 북쪽이었던가요? 두 번째가 자기 아내를 이제 두고 종자 보관소에 혼자 가잖아요. 네네. 지키기 위해서. 네. 그게 좀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동쪽으로 걷기로 했다. 요거네요. 그쵸. 거기서 막 당신 기 냄새를 맡고 싶어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긴 기 냄새는 좀처럼 친밀하지 않으면 맡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사람들이 이 아포칼립스니까 이제 세상을 멸망시킨 주체가 이제 지렁이들이잖아요. 네. 그럼 지렁이들에 대해서 되게 적대감을 가질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이 화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잘된 것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이제 물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덜 맞을까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그동안 지구를 너무 막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환경을 많이 개발하고 파괴를 해왔기 때문에 지렁이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막아준 거는 오히려 잘된 일일지 몰라라는 생각을 내심합니다. 물론 이 지렁이들이 사람들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뭐 가족을 잃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한 번쯤 이 작품의 이름처럼 리셋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뒤에 두 편을 보면은 정말로 이 지렁이들의 신공이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생활이 싹 바뀌죠. 일단 지하에 들어가서 막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지렁이들이 플라스틱을 좋아했던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라던가 합성 유기물을 이런 거를 소화시킨다. 이런 거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애완동물, 뭐 반려동물 이런 것라던가 동물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만들지 않고 뭐 정말로 좀 약간 유토피아가 열리죠. 그 환경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그래서 여기 저는 보면 그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우리가 그 19세기, 20세기에 있었던 일들을 그 비윤리적인 일들을 보면서 좀 경악을 하거나 좀 역겹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래에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똑같이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읽었어요. 그 그렇죠.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우리가 지금 옛날을 봤을 때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동들을 이제 네. 노동 착취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 인종차별을 상당히 하고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다거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은 다들 경악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동물들을 학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가둬둔다거나 아니면 자연 환경을 상당히 착취하면서 우리가 편의를 찾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는 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인상적인 구절이 인류는 더 이상 인류를 위해 다른 종을 굴절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뭐 소설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완벽한 유토피아가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과감하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네, 과감하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세영 작가님이 좀 다른 작품에서도 그런데 이런 환경주의적 자연주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이 상당히 강하세요. 그래서 뭐 채식주의하는 캐릭터도 많이 나오고 뭐 리폼하는 걸로 이제 자기 업으로 삼는 캐릭터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자연주의적 관점이 맞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이런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요 작품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리틀 베이비 블루필. 베이비 블루가 약간 하늘색 같은 건가요? 베이비 블루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하늘색 알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하늘색 알약이 맞네요. 네. 베이비 블루가 하늘색이네요. 네, 물론 비아그라가 아닙니다. 비아그라도 똑같이 하늘색 알약이죠. 그렇군요. 네. 생긴 거 모르시나요? 네. 그 마른 목골로 생겼어요. 상당히 그 특징적인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리틀 베이비 블루필은 치매를 치료하는 약이 나오면서 이제 치료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치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치매 환자들을 위한 약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단편입니다. 그래서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상상의 나래들이 좀 튼실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이래가지고 뭐 좀 납득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이 기술이 하나 나왔을 때 그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간이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저는 좀 새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약이 어떤 약이냐면 집안에 치매 환자분이 계셨던 이제 분이라면 상당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효능을 가진 약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딱 3시간 동안만 이 주변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집 주소라던가 아니면 뭐 치매 환자분이 뭐 예를 들면 이미 돌아가신 친구분들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 달라고 계속
이렇게 한 번 요청을 했다가 안 되면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시니까 끊임없이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이 간병을 하는 분한테. 그래서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전기를 아끼시는 건 괜찮지만 냉장고 코드만은 뽑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엄마 우리 집엔 개가 없어요 이러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뭐 보통 자주 나오는 네. 증상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엄청 과거의 일을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번이면 대응이 될 텐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돌봐야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치료하기 그나마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도울 수 있도록 약이 개발된 겁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쓰였죠. 잘 쓰였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억력을 뛰어나게 하는 이 약이 어떤 식으로 남용될 수 있을까 또는 오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게 있겠죠. 이렇게 공부를 더 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지금도 ADHD 약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오용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 잘 보는 약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순식간이었다. 뭐 이러면서 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많이 퍼져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먹고 이제 다들 막 암기식, 주입식 뭐 요런 시험은 다 잘 보니까 교육 개혁이 일어났다고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오픈북이 되었고 지식 습득의 확인이 아니라 사고 과정과 가치관의 결혼은 작으로 탈바꿈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게 좀 이상적이죠. 이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근데 그렇게 이상적으로 계속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 기억을 한 게 너무 계속 떠올라가지고 자기가 떠올리고 싶지 않을 때도 이제 자꾸 떠올라가지고 교통사고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연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순간 뭐 이런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알약을 먹는데 그때 하필 또 싸워가지고 그거를 계속 막 돌이키는 뭐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고문을 할 때 이거를 먹이고 고문을 해서 이 사람이 당한 고통을 잊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고문을 당했던 사람은 쇼크로 이제 목숨을 잃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범죄 수사 쪽은 또 이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 그쵸. 증거를 다들 이제 우연히 봤던 범인의 얼굴 뭐 이런 걸 잊어버리지 않아가지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여러 좋은 가지 점도 영향이 있죠.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정말로 좀 상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뭔가 이 약이 퍼지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뒤에 또 부작용이 나타나죠. 세대를 넘겨서 부작용이 생기죠. 네, 그래서 약을 복용했던 사람의 아이들한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치매 환자화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더욱 강박적으로 이 약을 먹게 되고 또는 투여하게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이 생략하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읽어보시면 그래 이런 데도 쓰일 수가 있겠구나 이 약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 개혁이 일어났다는 그 부분에서 저는 요즘 세태가 또 떠올랐는데 요즘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서 대학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과연 예전처럼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 기능에서 만족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사실 뭐 온라인 강의 뭐 일타 강사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그러면은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되는가 또는 대학은 뭐 학생들에게 뭘 제공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국 사태 이후로 네. 그 공정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번에 네. 총선 때 공약을 보니까 정시를 확대하겠다. 아니다. 그냥 지금대로 가겠다. 뭐 이런 공약들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하든 네. 이게 지금 치열하게 찬반이 있다는 거는 사실 둘 다 장단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뭔가 하나를 결정을 했으면 좀 꾸준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리틀 블루베리 필을 얘기를 하면서 교육제도 얘기도 잠깐 해봤고요. 지금 대학교에서도 다 시험이 거의 오픈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네. 코로나 때문에. 아,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표제작 목소리를 들을게요. 네, 얘기를 해볼까요? 목소리를 들을게요는 거의 중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깁니다. 단편 중에 좀 제일 네. 긴 것 같아요. 좀 그 저희 옛날에 읽었던 히어로물 있잖아요. 한국 맞아요. 히어로 네. 소설 그 느낌이 좀 났어요. 네, 이건 능력자물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능력자물인데 이 능력자들이 상당히 순수하고 그래서 좀 사랑스럽고 귀엽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력들이 좀 근데 약간 좀 뭔가 통제가 안 된다던가 네, 나사가 좀 빠져 있다던가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능력들인데 이 주인공은 여승균이라는 교사죠. 영어 교사. 네. 네, 34살인데 이분은 자기 목소리에 어떤 특정 주파수가 있어가지고 이 목소리를 좀 6개월 이상인가? 네, 네. 6개월 정도. 네, 들으면 그 어떤 공격성. 스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유난히도 범죄를 저지른 제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게 자기 목소리 때문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가 문제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수용소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는 상당히 이제 비밀리에 이 능력자들을 가둬놓는 그렇게 이제 사회 치안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능력자들을 가둬놓는 곳이고 이 능력자들끼리는 이 능력이 상쇄된다는 설정이에요. 네. 근데 이 수용소 생활이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뭔가 그 열악한 수용소라기보다는 좀 식사도 맛있게 나오고 원하는 그렇죠.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 물건도 막 다 사주고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네, 집에 얼마나 좋아요. 노래방 기계 사주고 게임기 네. 사주고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이에요. 네. 다만 이제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유가 그 없는 게 어떤 자유가 없냐면 혼자서 인터넷에 접속을 못 해요. 그러면 그냥 혼자서 뭔가 웹툰 보면서 깔깔거리고 싶은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죠. 뭐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근데 뭐 웹툰 볼 수는 있잖아요. 네, 보고 같이 깔깔댈 수 있긴 하죠. 네, 그 옆에 그 누구죠? 간수? 공무원. 네, 간수. 일목인. 네, 간수 역할을 하는 네. 그 사람이 같이 봐주면은 볼 수 있습니다. 입회하에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능력들을 조금 소개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능력이 일단은 구울이 나옵니다. 구울.
네. 능력인가요 이게? 모르겠어요. 수연이라는 네. 꼬마거든요. 꼬마인데 시체를 퍼먹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체도 이제 갓 죽은 시체가 아니고 그 땅에 묻어가지고 좀 숙성을 시켜요. 김치처럼 숙성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요 애가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니까 이제 팔 힘이 엄청 세지고, 근데 또 얘가 그렇잖아요. 시체를 파먹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섭고 좀 이렇게 꺼리잖아요. 그래서 좀 혐오를 받고 있다. 자기 동족들이 바깥에서.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요즘 많이 귀해졌다. 화장을 많이 해서. 뭐,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저씨도 되게 짠한데, 경모 아저씨라고 해서. 이 수용소를 설계한 사람이죠? 그랬나요? 네, 이 수용소 처음에 설계한 사람. 그렇죠. 처음에 이 능력자의 존재를 아예 정부가 몰랐는데 네. 이제 자원해서 이제 신고를 한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온갖 바이러스를 주변 사람들한테 옮깁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본인의 아내분도 이제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죽고 맙니다. 복균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은 괜찮은데 네. 이제 주변에 온갖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분이라서 이분도 이제 바깥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수용소 안에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선동가. 네. 네. 머리카락으로 자기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렇죠. 하민이라는 청년인데 머리카락을 예를 들어서 저 전부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그 머리카락이 이제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요 머리카락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전봇대를 마구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 가로등이었죠? 그렇죠. 가로등. 네, 가로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고 네. 막 이제 뭐 톱을 갖고 와가지고 자르고 막 차로 이제 가로등을 네, 때려가지고 그렇죠. 넘어뜨리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바깥 세상에서는 그 정치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총선 시즌이었으니까 더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 번을 찍어라. 네, 생각을 쫙 하면서 네. 이제 떨어진 머리카락을 모아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그 정치인들한테. 그럼 그 정치인들이 그 머리카락을 선거운동하면서 솔솔솔솔 뿌려놓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선동이 돼가지고 몇 번을 찍게 된다. 뭐 이런 그런 좀 귀여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용소에 와서 네. 왔는데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다만,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 경모 아저씨는 못 죽을 나가죠, 때까지 네. 못 나가는 거고, 근데 주인공은 목소리만 안 들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나갈 수 있다고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영원히 읽는 거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수용소에서 지내는 동안 수용소 생활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눌러앉아 있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다가 일반인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 네. 연선이라는 캐릭터가 들어와가지고 이 평화로운 수용소 생활에 파란을 일으키게 되죠. 네, 그래서 요 뒤쪽은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이야기도 참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약간 저는 약간 현운이라고 하죠. 현실 웃음 터지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고 특히 이제 그 구울인 수연이 캐릭터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채롭고 개성이 있고. 네 그렇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3편 소개를 했네요. 네. 그래서 다른
작품도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 네. 미싱 핑거와 점핑걸의 대모험. 요거는 제목은 상당히 통통 튀죠. 근데 되게 짧아요. 좀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 짧아요. 그래서 당황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요거는 저는 둠즈데이북 생각났어요. 코니 윌리스. 네, 그거가 좀 네. 떠오르는 시간 여행이나 공간 이동 뭐 이런 게 소재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그 단편, 배면 뛰기로 돈 벌잖아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배면 뛰기로 네, 배면 뛰기로 네. 과거로 가가지고 배면 그 점핑걸이 이제 배면 뛰기 선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배면 뛰기 하면서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모욕기를 부려가지고. 네네.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분의 1이라는 요 단편은 이것도 전 좀 재밌었던 게 제가 공대에 나왔잖아요. 공대생 오빠들이 얼마나 답답한가. 요거를 너무 잘 표현을 하고 계셔가지고 작가님 주변에 공대 오빠들이 좀 많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경험담에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그래요? 어떤 동아리에 갔는데 네. 그 여자 부원들이 전부 다 탈주를 하게 돼가지고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네네네.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작가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저도 그런 동아리 들어가 봤거든요. 다 남자들인데 왜 다 남자인지 알 것 같다. 뭐 이런. 공대 근데 일반적이지 않나요? 일상적인 얘기 아닐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가 없는 그런 동아리가 그쵸, 있어요. 있죠. 좀 제가 했던 동아리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였네요. 네. 약간 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면 때문에 그 성별이 그렇게 호모지니어스하게 유지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근데 분위기 자체가 좀 호모지니어스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네. 되게 맞는 사람이 아니면 약간 당황하고 좀 어색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보통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정말로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만 남게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뭐 성별은 관계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제 공대니까 보통은 이제 남자가 아주 많으니까 이제 남자만 남는 그런 동아리도 네 많았죠. 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런 얘기가 있어요. 그 끼룩끼룩 꽥꽥 하던 오빠들은 사회에 진출하고 자리를 잘 잡아갔어요. 점점점점점점. 그러곤 우수수 결혼도 했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그런 거 줍지 마세요. 하고 익명투서라도 보내고 싶어질 정도였답니다. 뭐 요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약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공대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요? 공사님도 공사님 아직 좀 나이가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많이 결혼을 하니까 네. 저 친구와 또 이제 특히 친구의 경우에 뭐 저렇게 특이한 캐릭터도 결혼을 하는구나. 그런 거 줍지 마세요. 네, 물론 좋아해서 결혼을 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결혼을 쉽게는 안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넓고 취향은 다양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좀 공대 오빠들이 특히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공대생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뭐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저도 상당히 뭐 사회성이 떨어지는 축에 속했고요. 그게 뭐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 공대 오빠들이 그 사회성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 소설 같은 사단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은 열심히 하는데 이 기술이 어떤 파급을 가지고 올 거고 이게 어떤 임팩트를 가지는지를 잘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열불이 나는데 상당히 이 어떤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식으로 기술을 적용하려는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유로파에 가게 되잖아요. 에우로파라고 하는. 네. 방금 좀 황당하긴 했어요. 네, 결말을 스포로 하셨네요. 어쨌든 네. 뭐 왜 가는지 뭐 그런 얘기 안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어찌저찌해서 주인공이 에우로파로 가는 네.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까지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인공은 짝사랑하는 오빠가 있습니다. 네. 그 오빠도 뭐 이제 오빠 6이던가요? 그 숫자가 있지 않나요? 숫자가 있진 않고 이름이 나오던가요? 이름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기준 오빠. 기준 오빠가 이제 짝사랑하던 오빠인데 이 오빠가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이 다른 오빠들이 이 애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냉동을 해버리죠. 냉동을 해버리고 이 주인공 얘를 혜정이는 아니죠. 누구지? 혜정 씨는 다른 사람이고 네, 아무튼 하여튼 네, 주인공이 불려갑니다. 이 오빠들이 불러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오빠들이 이 기준 오빠를 냉동을 시켜놓고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피치를 하는 거죠. 우리 팀은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기준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PT를 하는데 그 기술들이 상당히 위험천만한 기술들이어가지고 이제 주인공 뇌를 업로드해버리자. 그쵸. 육체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참 기가 막혀가지고 네. 이 기준 오빠를 얼릴 때 제대로 동의는 받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오빠들이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 깨워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뭐 이런 기억을 못했죠. 네 다양한 뭐 해프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재밌었어요. 네 다양한 뭐 기술들이 나오고 그래서 귀엽게 볼 수 있는 단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조지구 혁명기. 네 요거는 좀 제일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작품이에요. 유혈이 낭잔. 네 아픈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진짜요? 저는 좀 보기가 괴로웠어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약간 책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뭔가 아픈 장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주인공이 고문 받는 장면 나오잖아요. 막 손톱 밑에 가시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혼자 말하시고 혼자 고통스러워. 네 그런 거는 보기만 해도 제가 막 아픈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모조지구 혁명기도 그런 감수성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폭력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인간 참가이긴 합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진짜 지구는 갖가지 종류의 폭력이나 혐오 등으로 범벅되어 있어서 여행자들에게 이제 우주 여행자들에게 평이 나빴고 그래서 모사품으로 요 가짜 지구 모조 지구를 만들었는데 뭔가 그 왜 엄청 낡은 놀이동산은 오히려 그 괴기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지구를 따라하긴 했는데 정말 대충 이상하게 따라해가지고 오히려 참 괴기스러워진. 네 기괴한 네.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자이너가 각종 생체 실험으로 이 모조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여기 진짜 지구인이 한 명 납치돼 갑니다. 납치되어 가서 홍보팀장으로. 그쵸.
관리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연들을 듣고 이제 디자이너를 무찌르려 가는 예를 그런 들어 뭐 얘기입니다. 바다에 식인 인어가 산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고양이 인간이라는 게 네. 있고 천사가 있고 네, 그런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지구에서 하나뿐입니다. 네, 하나뿐이라는 최근에 재발매된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시면 살짝 이어지거든요. 요게. 그래서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교시는 7교시는 어떤 내용이었죠? 7교시는 조금 다큐멘터리? 약간 설명 쪽? 뭐 요런 네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지구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게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보면서 요즘 세태랑 좀 겹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뭐 인간이 움직이지 않고 관광지를 가지 않고 해서 뭐 공기랑 물이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3분의 1을 잃었고 그래서 이 인간이 좀 정신을 차린 거죠. 약간 리셋이랑도 겹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인구 수를 아주 강하게 조정하기로 인류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지구와 인류가 변해갔는가.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이 현대사 수업을 듣고 있는 요 시대에는 미래겠죠? 미래에는 어떻게 이제 사회가 바뀌었는가. 뭐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인공자궁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혈육이라는 그런 개념이 희미해지고 그 양육을 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 양육권이 주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 상당히 뭐 좀 급진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세상도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제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이토 케이카쿠라는 이제 일본의 작가가 있어요. 그 이토 케이카쿠는 그 필명인데요. 요 작가의 세기말 하모니, 그러니까 하모니라는 이제 원래 제목은 하모니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기말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서 출판된 작품이 있거든요.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요 작품이랑 조금 요 작품이 생각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 자연주의 관점에서 본 유토피아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포칼립스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네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작가님의 그 사상이 상당히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환경주의는 드디어 비웃음 당하지 않는 보편 가치가 되었다. 요런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우주 이주를 실패한 후에 뭐 요런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사람들은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다음에야 이 작은 행성의 가치를 다시 매겼던 것이다. 뭐 요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네 지금 사태를 좀 겹쳐서 보시면 훨씬 또 흥미로울 수 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이 메달리스트의 좀비 시대인데 이것도 재밌게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이건 좀 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좀비물인데 좀비 일상물이라고 할까요? 예, 좀비가 창궐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어떤 사람의 그
일기 같은 느낌의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는 저는 그 학교 생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생각났습니다. 학교 생활. 네, 요거는 사실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 작품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스포가 될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 작품의 포스터를 보면은 정말로 그냥 발랄하네요, 굉장히. 발랄한 그냥 학교 라이프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네,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매력이고요. 그래서 뭐 네, 더 이상의 스포는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보셔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네, 목소리를 드릴게요. 요 책을 다 네. 소개해봤는데 제가 진짜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거라서 그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정세란 작가님의 피프티 피플과 이만큼 가까이도 너무 추천을 하니까요. 네. 네, 그 작품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주의에 대해서는 공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점점 더 정책에 포함이 돼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점점 더 뭐 환경세 같은 것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요즘도 그런 거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뭐 탄소 배출량이 얼마냐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더 감안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더 우리 가치에 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총선 결과를 보면 네. 녹색당은 정말로 이제 네, 많이 못 그쵸. 받았더라고요. 네. 뭐 꼭 그게 뭐 그런 지표가 되진 않지만 네. 환경적인 가치를 이제 우리가 환경 보호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사실 알죠. 아는데 그 심각성이라던가 시급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들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던가 네. 아니면 뭐 기후 변화, 뭐 엘니뇨 뭐 이런 거라던가 뭐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자연을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비해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도 뭔가 우리가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환경을 더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뭐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뭐 가끔은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 기름이 그 석유가 우리가 뭐 100년 지나면 없어진다, 고갈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매장량이 많았고, 네, 뭐 다들 양을 조절하고 있고, 뭐 이런 석유를 네. 사용하는 속도보다 석유를 새로 발견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더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학교에서도 거의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인류가 좀 반성을 하고 어떤 이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네. 점점 이제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아니면 정말로 심각하지 않은 걸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기후 변화는 진짜다,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다, 뭐 이런 성명도 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근데 계절이 점점 뭐 네. 없어진다거나 네. 계절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든다거나 그런 뭐 거를 그런- 느끼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변하지가 않는 것 완전히 같아요.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완전히 뭐 세금을 어떻게 때리든지 해야 되는 얘기지. 그게 개인이 뭐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적죠. 당연히 그렇죠. 비닐봉지 적게 쓰고 뭐 네. 이런 그래가지고 이런 요즘 정도죠? 그 마트에서도 상자 같은 거 다 치워버리고 그렇죠. 다 장바구니 가져오라 그러고 네. 비닐봉투도 돈 주고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뭐 개인이 뭘 하겠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 네. 저는 네. 이번에 사태 보면서 네. 굳이 우리가 차 타고 다닐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동차에 세금 왕창 때리고 다 네. 그 되도록이면은 재택근무로 전부 다 되돌리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땅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회사 부지 같은 것도 엄청 넓은데 만약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뭐 재택근무 형태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도 더 넓어지는 거고 네. 그러면 그게 우리 지금 그 집값 같은 것도 안정화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주 잘 돌아갔을 경우에 그렇죠. 일이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유원하죠. 이상주의적이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은 대단히 싼 편이긴 하죠. 다른 그렇죠.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택시도 굉장히 싼 편이잖아요. 맞아요. 싼 편이죠. 네. 물론 그것도 이제 비싸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네, 비싸게 느끼시겠지만 네. 저도 그렇게 느끼긴 하지만 네. 다른 나라 가보면 진짜 좀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운송 같은 게 굉장히 평가절하가 돼 있어가지고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시고 고통을 많이 하시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네. 배달도 그죠? 그렇잖아요. 배달도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택배 업무 이런 것도 다 그렇잖아요. 정말 네. 나는 이렇게까지 빨리 받을 필요가 없는데 너무 물건이 빨리 오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네. 네. 배송료도 상당히 싸고. 네.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요즘도 그 배달앱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뭐 그 최근에 뭐 수수료 배달의 민족. 네, 뭐, 배달의 민족 수수료를 뭐 인상했다가 막 욕을 먹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배달을 시키는 경우에 가격이 막 1.5배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배달시키는 경우에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굉장히 낮고 그거를 이제 결국은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배달하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받아서 이거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뭔가 너무 일반인들의 편리함을 기준으로 맞춰서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재택근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화이트 컬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블루 컬러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네. 그렇죠. 좀 그런 화이트 컬러 위주로 뭔가 논의가 돌아가고 있죠. 근데 그래서, 네.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거지.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뭐 블루 컬러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일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러니까 누구나 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상정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렇지는 않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블루칼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는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더 많이 힘써주고 계시고 사실 그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시면 더 힘드실 텐데 이렇게 뭐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죠. 네. 뭐 다른 소리도 많이 했는데 네. 굉장히 환경주의적인 관점의 소설이 많이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저는 네. 좀 새롭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세랑 작가님 소설이 좀 거부감 없이 뭔가 맞아요. 네. 굉장히 그런 가볍고 거를 그런 걸 네. 막 이렇게 가벼우면서 산뜻하게 좀 블랙 코미디적인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특히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트위터의 그 빠른 뭐라 그랬죠? 그걸 새로 고친? 주제 전환? 네. 그러니까 이 빠른 템포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면 좀 따라가기가 힘든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노출이 많이 되는지도 아직 감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트위터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트위터 초반에 제가 했었는데 근데 요즘 트위터에서 트위터 방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일단 반말로 쓰고 뭐 좀 뭐뭐한 부분 뭐 이러면서 막 좀 그런 방언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모든 사이트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할 때만 해도 트위터 초기에는 그런 게 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SNS가 거의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좀 하향세잖아요, 다. 그렇죠. 거의 다 유튜브에 뺏긴 상태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다음 주 방송에서는 행성 감기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이선 작가님의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귀엽거든요. 귀엽고 좀 코로나 전국에 읽으면 또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간만에 이제 한국 SF를 많이 소개를 하게 되어가지고 좀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러면 감회가 좀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건강하시고요. 봐요.